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긴급 해명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인의 5분 발언에 대한 긴급 해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수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기 시장님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인의 5분 발언에 대한 해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경기 시장님의 더불어민주당 5인의 5분 발언에 대한 해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홍성표, 김미영, 안정훈, 명조공, 천초로, 이춘호, 김용보, 김미성 의원 일통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입장과 또 오늘 시의회에서 있었던 5명의 민주당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저의 입장을 긴급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성명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9명 전원의 이름으로 2024년 6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와 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아산시장으로서 아산시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동시 전국지방선거에서 아산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정당한 아산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명확한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또다시 아산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 불복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집행부는 전 공직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청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때때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우리 공직자들을 몰아세우고 과도한 자료 요출이나 의혹 제기 또 다양한 궤변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진정으로 아산시의 발전을 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산항 개발 그리고 아트밸리 아산의 문화예술 사업과 같은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흔들고 좌초시켜서 아산을 우물한 계곡으로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인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천성입니까? 저는 2022년 6월 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포함된 지역적인 오류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 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11월 기소된 이후 1심, 2심 재판을 거쳤고 대법원 상부심에서 파기 환송 선고가 돼서 현재 대전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쁜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산시장을 흔들기 전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저에 대해서 한 것과 똑같은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되었지만 1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은 이게 과연 사법부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탄의 방탄을 거듭하면서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는 자기당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산시장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39만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시의회에서 여당보다 단지 숫자 한 명이 더 많다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또 뜬금없이 사사건건 집행부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숱한 사퇴 압박에 맞고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게 저는 12년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민주당이 아산시정을 점유하면서 정말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많이 펼친 것이 있고 또 측근들의 비리 의혹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모든 부자에서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에 대한 반발입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도전을 해와도 저는 39만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에 떠받치던 모든 세력들의 이익은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끼시는가 봅니다. 시민들의 행복이 우선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아산시와 또 아산시 공직자들과 어떻게 머리를 맞댈 것인가 고민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39만의 시민 아산시 시장을 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5분의 시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치에 입문한 지 7년이 됐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허무맹랑한 그런 공세를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 공세도 정말 치졸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시는 건 좋습니다. 우리 아산 시정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견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건강한 5분 발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분이 발언하신 것들은 이미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5분 발언으로 다시 더 보태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오로지 저 박경기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5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5분 발언하는 것을 미리 다 알기라도 한들 어떻게 그렇게 민주당 지지 시민들만 골라서 그렇게 대거 참석시켜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신성한 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까? 이 부분은 전남수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의회를 유린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전부터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지자들 불러놓고 내가 5분 발언할 테니 잘 들어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획을 합니까? 전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그대로 시정신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와 시장에게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의정 단상을 정치화하는 거 저는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재단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해서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준수해 주길 바라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관행이 있었는지 잘못된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정치 공세까지 가면 안 되죠. 시장이 직접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면 안 되죠. 시장이 신용 불량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을 우롱합니까? 이 출장 가는 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관리하는 사람이 5명이 출장을 간다. 그러면 5명의 출장 여비를 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1건 중에서 9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2건은 저한테도 넣었던 게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는 많은 시도에서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 시장이 여비 어떻게 하는가 여비 얼마인가 어디에다 넣나 이걸 챙깁니까? 그걸 마치 시장이 무슨 뭐를 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해왔던 거를 이제 그런 관행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한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침소봉대를 해서 시장이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받는 게 뭐가 두려워서 따로 받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끔 합니까? 이런 개인 정치 공세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춘호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체육회 보존 사업이 축소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살펴보면 체육회 운영에서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맹단체 사업을 시에서 직접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축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다이빙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이미 안전등급 D등급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방축동 도시 개발을 하면서 새롭게 수영장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육계 전반에 대한 그런 운영에 있어서 또 체육회가 역량을 또 넓혀가고 또 공정하게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체육회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문복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오늘 다섯 분이 융단 폭격을 하셨어요. 작심하고 나오셔서. 김문복 의원님은 또 이런 걸 제기했습니다. 고블인문화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 시장이 일타 강사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고 제가 무슨 강의를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우리 1급 이상은 50시간 그리고 1급 이하는 80시간의 정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임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과목을. 그런데 우리 아산이 왜 고블인문화 아카데미를 하고 또 이순신 아카데미를 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개설을 한 겁니다. 시장은 얼마든지 80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 때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산시 공무원이라면 또한 가장 국정에 될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인문적 교양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각 분야의 세부적인 전문 지식에 사로잡힌 편협한 리더가 되지 않는다. 아마 제대로 교양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제 말씀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목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근무 시간을 뺏겨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1시간 반, 일주일에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크지 않다. 더 큰 것은 우리 고위 공직자들로 떠나갈 우리 6급 이상의 간부 예비 후보들은 그야말로 유연한 사고, 인문적 사고, 그 다음에 각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통섭적인 지혜를 좀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님들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문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꽉 막혀 있다, 한 분야에만. 여러분들 답답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정을 하려면 직원일 때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잘 알아야 되지만 관리자가 될 때는 다른 부서와의 대외 협상도 있고 대외 교섭도 있고 또 직원들을 리드해야 되는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토목은 토목 지식으로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직렬은 사회복지 지식으로 리더십이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폭넓은 교육, 교양교육, 리더십을 익힘으로써 저는 자질을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을 보셨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인기몰이입니까? 저는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저는 인문학 강사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법인 행복한 보존일기 이사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문교육을 이끈 사람입니다. 서울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존 아카데미를 매달 한 번씩 5년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문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진행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숱하게 지방 공연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숱하게 인문학 강의를 많이 했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는 아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되고 나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 제대로 우리 아산은 전국 최고 가는 인문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온당한 자격을 갖췄고요. 그리스 인문의 장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리스 문명 인문서입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우리 김은복 의원님? 국가에서 인증해서 우수도로 선정된 거 못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리더십, 우리는 이순신의 도시입니다. 저는 이순신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강의를 다녔습니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장군들을 대상으로, 경찰을 대상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그런 강의를 이제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편협한 생각입니까? 인문적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트밸리 아산의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거리입니까? 전철 의원님, 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김미성 의원님과 함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김미성 의원님하고 전철 의원님이 우리 문화예술특보 그리고 유성여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프레임을 짰습니다. 어떤 프레임인가? 왜 공모 없이 합니까? 왜 경력 없이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예술 감독을 공모하는 거 그건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되어 있습니까? 왜 되어 있습니까? 어디 공모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공모를 하고 안 하고는 아산시가 판단하는 겁니다. 공모 없이 한 게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술 영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 인력을 뽑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과 각종 경력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를 뽑는 거를 경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합니까? 우리 문화예술 특보들은요 엄청난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전 경력을 뽑은 줄 알고 계십니까? 그거 보고 제가 문화예술 특보를 뽑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웁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공모 대상이 아닙니다. 공모하고 안 하는 건
공모해서 뽑는다면 이미 그 시는 실패한 겁니다. 제대로 사람을 못 골랐다는 거죠. 대부분 문화예술계에서는 추대를 합니다. 모셔옵니다.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공모에는 제대로 된 훌륭한 감독님들은 안 갑니다. 공모에 응한 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술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한 사람들은 이미 정책 특보로서 검증을 거친 사람입니다. 우리 시정은요,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계는요, 경력만으로 판단했다가는 100% 실패합니다.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창조적 능력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제가 임무를 맡긴 것은 정책 특보로서 다 검증을 해본 결과 이분에게 창조적 역량이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타진을 해보고 그 축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고 제가 선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그 엉터리 같은 프레임을 짜고 공모 없이 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격 이전에 그 사람의 역량을 봅니다.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아실 거예요. 뭐 해갖고 이력서 갖고는 저는 2중 3중으로 다 챙겨봅니다. 그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 경력이 있는 데에서 한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무슨 성과를 내는가요? 이렇게 다 검증한 사람입니다. 저 녹록치 않습니다. 그 본인 모르게 제가 다 그 사람이 거쳐온 자리에서 누가 있는 걸 다 검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경력이었는데 몇 군데만 벌써 2군데만 딱 확인해봐도 그때 한 역할이 미미한 거였던 거고 과장된 거고 실제 성과가 없더라. 그래서 감독을 안 시켰습니다. 공모하면 공모한 의원들이 그걸 선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뭘로 선별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공모하면요, 공모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와 면접인데 그걸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과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술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공모를 합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철호 의원님이나 김민석 의원 처음부터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모 안 했다? 이거 잘못이다? 경력 없었다? 경력으로 따집니까? 그 사람이 해놓은 걸 왜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대표가 되려면 그 사람이 맡았던 축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자, 그 이전 경력이 중요합니까? 지금 성공한 경력이 중요합니까? 성공한 사람을 놓고 이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경력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 갖고 합니까? 정말 그런 몇몇 기자님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처절하게 합니다. 일 시킬 때 처절하게 합니다. 감독 이렇게 임명해놓고 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잘못되면 바로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장인 정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자기를 비를 때 티끌 하나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지만 장인은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저는 깨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소비해놨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다 물리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잘못 짰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브레인스토밍으로 합니다. 감독,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까지 다 와서 문화재단 직원, 문화재단 직원 다 10여 명씩 와서 신랄하게 토론하면서 제가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세요. 이건 안 됩니다. 감독이 무슨 40억 원 정도를 뭐 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미성 의원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천철 의원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예산을 감독이 집행합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도합니까? 감독은 예산에 단 1원도 손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집행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민들을 부러워합니까? 지금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성료 감독, 지금 대표님은 이미 그 이전에도 경력이 많았고요. 보컬 코치든 무슨 감독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한 거 우리 김미성 의원님이 몇 가지 경력 제기했는데 터무니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이태리와 유럽, 미국 교육 학제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건 지금 박사 같은 경우 저는 영문 영문 명하면 PhD 이렇게 합니다. 닥터라고 씁니다. PH.D. 요거는 만국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들, 체육인들의 경우 학위 과정이 복잡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술 과정에도 박사 학위라는 걸 줍니다. 하지만 유럽은 석사 후에 석사까지는 과정을 있고 위에는 대부분 최고위 과정이라고 합니다. 최고위 과정. 2년을 두게 됩니다. 그 최고위 과정은 아마 기자님들한테도 나눠 들었을 거예요. 디플로마라든지 또 여기 지금 우리 독일 같은 데는 익자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비엔뇨 이렇게 얘기하죠. 비엔뇨나 익자맨을 최고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위 과정을 나온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석사 다음에 그야말로 최고 학위 과정인데 학위라는 이름, 박사라는 말을 안 쓰니까 다 보세요. 모든 예술인들, 우리 대한민국 예술인 다 대부분 유럽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씁니다. 최고의 과정, 가로해놓고 연주학 박사 이렇게 통칭하는 겁니다. 통칭.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표현해줘야 이게 어떤 그레이드의 과정을 이수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통칭으로 하는 거지. 연주학 박사라는 거 그거 전화해봐서 그걸 몰라서 물어보니까 박사과정 없습니다. 엄청난 거 확인하셨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허위 학력을 했다고요? 허위 학력 전혀 아닙니다. 학력 낸 거 지금 대표에 응모하기 위해서 낸 거요. 거기에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감독 한참 전에 이것저것 그때는 이력서가 정리 안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예술계에서 쓰는 그런 이력서에 있던 거 아마 감독할 때 냈던 거 옛날 냈던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대표이사 할 때 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해서 정확히 썼습니다.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쓰는 것처럼 가로하고 연주학 박사라고도 안 썼습니다. 대표이사 채용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주학 박사라고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지금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다 합니다. 비엔니오 했는지 익자면 했는지 다 합니다. 모르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는커녕 자기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한국식으로 사고해서 박사라고 허위 학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있습니다. 논문 표절률. 논문은 지금 여기 자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표 뽑는데 논문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논문 표절률은요, 한번 다 조사해 볼까요? 지금 조사해 보면 엄청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김미성 의원님? 표절률 조사하는 프로그램은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떻게 검색창에 어떤 조건을 부여하느냐, 1차 조건, 2차 조건, 3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넣느냐에 따라서요, 0%도 되고요, 120%도 돼요. 100%가 넘어간다고요. 몇십 프로씩 그냥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아무나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